오늘은 우리 상시 기출 문제 1회 그 메이커로 평균까지는 영상에 들어가 있고요. 저번 주에 서식 만드는 메이커로 하고 뭐 복습도 할 겸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엑셀을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C로 가셔가지고 2025 크말 2급 그리고 이론 가셔서 이론 아니고 상시 기출 문제 상시 기출 문제 1회 되시면 평균까지 했네. 자, 그러면 제가 툴을 좀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 책 보시면 G4부터 G10 여러분 매크로 2번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바로 빈셀을 두고 시작할게요. 일단 빈셀을 두고 또 시작해야 되고 일단은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고 자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하시고 자 그리고 서식은 아주 쉽습니다. 채우기를 노란거가 되어 있죠. G4부터 G10을 잡고 자, 노랑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노랑은 여러분들 홈 탭에 가서 채우기 아이콘 요겁니다. 노랑쯤 돼 있는데, 뭐, 시험 작업도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클릭하시고 왼쪽, 오른쪽에 작은 화살표. 요거 노랑 네 번째 겁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빈셀을 클릭. 마지막 기록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메이커로는 만들었는데, 우리 뭐 할 거냐면 정육면체를 그려서 JI6부터 J7에 그릴 겁니다. 그러면 I6부터 J7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두고 하시면 편해요. 정육면체는 삽입 가서 여러분들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저는 해상 때문에 이렇게 몰려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도형 안에 가셔가지고요. 거기 정육면체는 기본 도형에서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겁니다. 왼쪽 첫 번째 거. 자, 그것을 클릭하시고 그다음 Alt 키 누른 상태에서 J7까지 드래그. 그냥 마우스 먼저 놓고 Alt 키 마지막에 놓고 요 안에 서식이라고 글자부터 치고 도형은 메이커로 지정창에 맞고는 안 뜨거든요. 그래서 글자부터 입력하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메이커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평균이라는 거, 서식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확인. 자, 끝났는데요.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확인할 때는 G4부터 G10 잡고 채우기 눌려가지고 채우기 없음을 합니다. 그리고 없애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셀에 두고 한번 눌려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잘 된 거죠. 잘 안 됐으면 말씀하십니다. 파트 작업 갑니다. 차트도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2급에서는 제가 2급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데, 1급에서는 좀 너무 쉬워서 그냥 웃음이 나오는 정도의 난이도고, 2급 입장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법이 좀 많거든요. 2급과 1급은 비교가 안 되니까, 난이도 차이는. 그러니까 뭐 조금만 하면 다 되는 게 2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하시면 돼요. 1번은 2024년과 2025년 계열만 표시해요. 그 보시면 일단 이하가 사실은 범례 갈 자리에 이하가 항목에 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왜 해놨습니까? 이거 만들 때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은 거. 그래서 행렬 전환 표시하시오라고 끝에 있잖아요. 네, 할 거고. 그다음 2024년과 2025년 계열 이거 둘 다 할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문제에서 차트는요. 1번 문제가 우리 차트 작업이 기타 작업이죠.
차트 작업 시트, 그죠? 물론, 요 지금 풀고 있는 이것은 상시, 그죠? 문제 1입니다. 그러면 1번 문제, 적 차트가 1번 문제는 항상 차트 범위를 수령 문제가 나와요. 차트 범위 수령할 때는 물론 데이터 선택을 하시는 기본적인 메뉴죠. 자, 그러면 요 안에 다 있어요. 그럼 한번 가보면 차트 개체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우클릭 그리고 데이터 선택하면 요 행렬 전환도 보이고 그 다음에 행렬 되면 항목하고 계열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가 여기로 올 때 필요 없는 2021년하고 22년하고 23년은 지울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행렬 전환부터 하시면 돼요. 행렬 전환. 그리고 필요 없는 22년과 23년 계열은 지울 겁니다. 제거를 할 때 선택하고 제거, 선택하고 제거. 그럼 24년과 25년만 남죠. 그러면 1번이 다 끝난 겁니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범위에 제대로 왔죠. 자, 색깔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왜냐하면 버전에 맞게끔 색깔이 나온 거니까요. 간혹 가다가 이 색깔이 그저 맞추려고 애쓰신 분이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색깔은 감점 요소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요, 파란색하고 이런 색깔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데 하고 싶으면 다시 보면 잡으시면 돼요. 음. 근데 그런 노력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쓸데없는 시간만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좀 이따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법례하고 항목이 바뀌었고요. 법례 안에 23년하고 여러분들 22년은 없애야 됩니다. 요 안에. 그리고 이번은 차트 종류를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차트 개체, 뭐 차트 영역이든 어디 뭐 차트 종류 바꿀 때는 요 안에 안에만 있으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차피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갈 거거든요. 2번입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차트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3차원 묶음 세로막대죠. 세로막대부터 먼저 선택하셔야 되고 3차원은 반을 딱 나누면 볼록볼록한 게 3차원이고 네 번째부터 평평은 2차원이거든요. 네 번째 일단 마우스 올려볼까요? 올리면 자 묶음 세로막대 3차원 이거 맞습니다. 야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확인 눌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막대 모양이 직사각형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가 기본 형태의 묵 3차원이에요. 이런 모양을 책처럼 동그랗게 원통형으로 바꿔내야 죠 그럼 각각 계열인 상여금하고 우리 상여금은 2024년 계열하고 2025년 계열을 따로 해서 원통형으로 바꿀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회색인 2024년 데이터 계열 선택해서 모든 서식의 단축키는 컨트롤 1번입니다. 컨트롤 1번 눌리시고요. 그러면 왼쪽에 오른쪽 보면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우리 보시면 원통형 모양이 있어요. 얘를 선택합니다. 그럼 얘가 원통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옆에 있는 25년 데이터 계열도 클릭. 그럼 얘가 이제 또 이렇게 상자로 되어 있고요. 다시 원통형 옵션 바꾸면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하면 됩니다. 3차원은 이게 맞바로 나오거든요. 세로막대 모양이. 여기서 원통형만 선택합니다. 다 했으면 닫아버리십시오. 여기까지가 2번이 끝났어요. 2번. 3번은 여러분들 범례는 위쪽을 배치를 했죠. 밑에 있는 범례 선택하고 위쪽은 컨트롤 1번 또 눌려볼까요? 범례 서식창이 뜨죠. 여기서 범례 위치가 막바로 보입니다. 위쪽을 선택합니다. 옵션. 자, 그러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로축 제목 여기 세로축 제목 여기 넓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방향은 너트 그림처럼 금액이 세로로 쫙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성 요소 집어넣을 때는요. 이 빠른 메뉴는 쓰겠습니다. 빠른 아이콘이 요거 클릭 차트 요소 아이콘인데 좀 빨라요. 자 눌리면 축 제목 옆에 화살표 클릭 그게 기본 세로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 270도로 일단 들어갑니다. 요거 방향 바꿔야 되거든요. 일단 넣고 난 뒤에 이 지금 세로 축 제목이 선택되어 있거든요. 그때 컨트롤 1번 그럼 축 제목 서식창입니다. 그거 어디서 바꾸냐면 마지막 요 텍스트 적 크기 및 속성이라는 아이콘인데요. 요거 누르면 텍스트 방향 바꿀 수 있는 게 여기 보여요. 맞춤 바로 밑에 텍스트 방향이 있죠. 모든 텍스트 뭐 요거는 보면 270도로 회전되어 있거든요. 기본이. 우리는 가로 말고 세로 방향으로 바꿔 세로. 세로를 클릭합니다. 그럼 일단은 축제목에서 축제목 서식창을 띄워서 크기 및 속성이라는 아이콘 얘를 클릭하면 막바로 텍스트 방향이 보입니다. 여기서 눌려서 눌리셔가지고 가로 말고 세로 그리고 닫기 하면 세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안에 컷을 두시고 아예 드래그해서 블록 잡는 게 되나 어차피 칠 거니까 치면 치워집니다.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차트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 축제목이 세로 방향으로 들어가면 잘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3번이 다 끝났고 4번은 최소 경계 여러분들 최소값이라서 보면 돼요. 최소 경계가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을 선택하시면 50만으로 지정이 됐죠. 일단은 축 선택했다면 또 컨트롤 1번 축 서식창이 될 거예요. 여기에 최소값 경계 최소값이 0.00이 돼 있죠. 이것을 블럭을 잡아서 50만이라 치면 됩니다. 50만. 오, 동이 여러분들 다섯 개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50만 입력하시고요. 자, 그리고 닫고 하면 여기 밑에 최소값이 요 밑에 있는데 요게 50만이 나오죠. 여기는 최대값입니다. 참고로 증가값을 우리는 기본 단위라 하죠. 이건 다 잘 돼 있네. 그래서 밑에 50만이 제일 밑에 있어야 됩니다. 0이 아니고 50만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반이 끝났고 2025년 상여금 요소. 이 상여금은 상여금인데 2025년은 요 계열이거든요. 그러면 요 상여금 2024년도 있고 2025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게 요 한 개만 위에 상여금하고 값인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근데 요번에는 조금 특이한 게 설명성과 함께 추가. 설명성과 함께 추가하면 참조로 상여금이라는 항목 이름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원래 그래 기본.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것만 넣어야 되니까 현재 2025년 데이터 계열 중에서 상여금인 야만 선택하는 방법은 한 번 클릭하면 다 모든 데이터 인식하고요. 한 번 다시 클릭하면 야만 딱 인식해요. 천천히 두 번. 한 번 다시 클릭. 그럼 야만 인식하죠? 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면요. 숫자만 툭 들어가거든요. 그 숫자만 넣는 게 아니고 설명성과 함께 이거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화살표 있죠? 여기 갖다 대면 자 여러분들 갖다 대면 데이터 설명선 추가가 있죠? 이거 클릭하면 돼요. 기본 설명선 요런 책처럼 이런 모양이 들어가면서 항목 이름하고 값이 들어갑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네. 항목 이름하고 값이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잘 된 거지. 여기까지가 4번에 끝났어. 4번. 5번은 차트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고요. 이제 녹색 윤곽선. 여기 보면 선 색깔이 녹색이 책이 뭐 녹색이고요. 여러분들은 색 윤곽선인데 녹색 강조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차트를 선택하고 영역. 딴데 이런데 요런데 선택하면 안 돼요. 차트 영역은 요 부분 틀 야만 인식되게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서식이라는 탭에 가셔가지고 도형 스타일이라는 그룹 안에 자세히 버튼 눌러셔도 되고요. 해상도를 뭐 조금 넣어보면 요거 눌리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색 윤곽선이 첫 번째 요거거든요. 여기서 색깔은 녹색이니까 마지막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눌러보면 녹색 끝에 거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해제하면 녹색이 들어갔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25분. 여러분들 최대 맥스입니다. 25분을 넘어가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일명 모른다라고 보면 되죠. 몰라서 시간을 끄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시험 치기 전까지만 시간 잘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함수를 볼 건데 2-5페이지 보시면요. 계산 작업 들어간다. 함수는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보통 함수할 때 보통의 분들은 아니지만 보통 함수를 안 하시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조금만 어려우면 안 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은 자기가 시험 치면 안 되고요. 그냥 실기만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뭐 조금 더 안 할 바에는 그딸 자격증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해야지. 우리가 뭐 천재입니까? 한 번 딱 하고 다 알게. 그죠?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번 오리지널 공부를 해보는 거죠. 너무 공부 열심히 해서 한번 엠플러스 한번 실려가는 경험도 느껴보시라. 어. 수능 상위 1%는 엠플러스에만 실려갑니다. 끝나면 쓰러지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하시면 돼요. 그 문제 파악은 원장이 해야 돼요. 이게 공식은 공식이지만 1번 문제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이용 시간을 표시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종료 시간 빼기 시작 시간. 그럼 이용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면 시험 문제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 요거죠. 뭐 종료 시간에서 빼기 시작 시간을 빼서 엔터 치가지고 야가 답이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죠. 함수 문제인데 뭐 그죠? 사칙연산 구하는 게 왜 나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옆에서 해볼게. 야를 이렇게 해서 종료 시간에서 빼기 시작 시간을 빼서 원래 이용 시간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다음 중요하죠.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시간 단위에서 자 시간 단위에서 요거 시간 30분을 초과 이 뒤에 분이 있죠. 30분을 초과했을 경우는 지금 초과하지 않았죠, 야는. 그럼 잠시 계산 밑에 다음 해드리면 이 안은 30분, 분을 보면 30분이 초과된 거예요. 30분을 초과한 경우 1시간을 더해서 뒤에 시간을 붙여서 표시한 게 표시입니다. 이 말을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해석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수학을 뭐 여러분들 수학 답이 왔잖아요. 예전에.
수학을 잘해야지 맥스를, 그건 다 피기백이 안 됩니다. 국어를 잘해야 돼요. 문제 파악이 안 되면 함수는 안 풀립니다. 문제의 핵심을 지금 이해가 되는 분들은 문제 파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이런 분들은 문제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죠. 처음이라서 그렇죠.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죠. 기출 통해서. 그래서 이 말은 원래 2시간 30분이 돼야 되는데 30분이 초과 안 했으니까 그냥 원래 시간만 표시를 한 요 2시간. 야는 30분을 초과했으니까 3시간 50분을 표기 안 하고 4시간이라고. 4시간. 야는 2시간. 시간이라는 글자도 붙일 거거든요. 엔드 연산자 써가지고. 야는 3시간. 4시간. 야는 1시간. 야는 30분 안 지났으니까 3시간. 그다음에 야는 2시간. 야는 30시간, 1시간 50분이 아니고 딱 시간 단위로 표시하기 때문에 2시간. 30분 넘어갔잖아요. 2시간 아니고 3시간 표시. 야는 4시간이겠네. 그럼 그것을 촉구를 보면 그걸 촉구를 넣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함수에 대한 의미를 문제 파악을 먼저 해드리면요. 요 교재 보면 답안 있잖아요. 그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답안이 또 있잖아. 답안 내용 그대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런 해석이 설명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는 거죠. 왜 안 돼 있습니까? 그거야 교재 출판한 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적혀 있는데 그까지 제가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교재에서 여러분들 교재는 답안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답안은 할 줄 아는 분들 보면 관계없는데 지금 처음인 분들은 그냥 뺏기는 뺏기 안 돼요. 그래서 의미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 작업 이제 들어갈 건데요. 문제 2번. 우리 계산 작업 꼭 세 문제 마셔야 되거든요. 1번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 포인트 잡아보면요. 동료 시간에서 제시할 땐 이용 시간을 표시할 거다. 타이틀은 동료 시간에서 뺀 여러분들 시작 시간을 뺀 여기서 뭐 예를 들어 2시간 아까 30분 나왔잖아요.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용 시간을 표시할 건데 이때는 30분이 지나지 않을 경우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경우는 30분이 지나지 않을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시간만 표시할 건데 2시간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이 아가 2시간 만약에 3시간 50분이라 그러면 분을 보면 30분이 지난 시간이죠. 그럼 30분이 지난 시간이면 원래 시간에서 플러스 1시간을 더하는 게 여러분들 요 문제 요구하는 거. 조건은 이거죠. 30분이 지난 걸로 조건을 넣을 수도 있고 지나지 않은 걸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거꾸로. 접근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답처럼 갈 이유도 없고 답처럼 갔다 해가지고 이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종료 시간에 실시행할 땐 여기서 뭘 쓸까지 저 분만 추출함수 미니트 함수 써가지고요.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미니트 미니트 함수는 여러분들 분만 추출함수고 혹시 종료 시간 실시할 땐 여기서 분만 추출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미리 썼으니까. 거기 30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30분 미만, 즉 30분 이하로 가야 되겠다. 30분을 포함해서 밑에 있는 값이죠. 초과는 30분보다 큰 값 아닙니까? 이렇게 넣는다면 원래 시간, P값은 뭘 처리하는 거야? P값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T값은 원래 시간 그대로 시간만 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종료 시간에서 시간씩 뺀 거, hour 써가지고, hour은 시만 추출하면 되고,
그럼 HOUR 써가지고 요렇게 그럼 여기서 C만 나올 거 아닙니까? 2시간 30분이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2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야 때문에. 그죠? C만 추출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대로 표시할 거고 30분보다 이하값이 아닌 경우는 F값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F값은 여러분들 요거서 더하기 1을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제가 봐서는 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죠? 그리고 책에는 이제 순서대로 간 거죠. 30분이 초과한 경우 1시간을 더한다.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문제 제시하는 순서대로 시각을 작성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는 거꾸로 생각한다면요. 조건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뭐 문제 그대로 동료 시간에서 시야 시간을 뺀 시간 단위에서 30분을 초과한 경우 30분 초과가 끼워든 거. 그러면 문제 그대로 간다면 30분을 초과한 그죠? 그럴 때 한 시간을 더하고 F값은 그냥 원래 시간만 나와. 요거죠. 그리고 뒤에 뭐 붙여야 돼요? 시간이라는 걸 붙여야 되죠. 이 문제는 뭐가 없어요. and 연산자 쓰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안 쓰면 안 나올 거니까. 이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러면 기준이 없잖아요. 형식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틀리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붙여넣으려고 무조건.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어립니다. 갑이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점수를 취득해야 되는 이렇게 나온다면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요, and 연산자를 제시하지 않아도 연산자를 만약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시험장 같은 경우는 써야 됩니다. 사용해요. 왜냐하면 뭐 붙이기 위해서. 엔더 연산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원래는 다 제시합니다. 없을 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일단은, hour 함수는 시간 함수입니다. 셀 주소가 공식이고요. 얘는 시간 데이터에서 시만 줍니다. 공식은 계속해서 외우시면 돼요. 한 번 했다가 다 외우는 거 아니니까. 미리치. 미니치는 분만 줍죠. 이 두 개. 근데 지금 지시, 아니, 건 없지만은, and 문자열 결합 연산자도 써야 되겠어. 뭐 붙이기 위해서. 그것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제시 안 돼 있어도.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대입해 볼게. 그럼 너네는 if가 들어가. if도 한개 적어드리면 여기서 if 쓰는 것은 여러분들 단일입니다. 조건 콤마 t 콤마 f. 조건만 들어갈 때 t값. 그거는 f값이거든요. 단일 if를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네서 if를 쓰고요. 괄호 열고 이제 미니치를 쓸 겁니다. 그럼 올라가서 아까 적어드렸던 거 그대로 제가 좀 써보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소문자 쳐도 되고, 뭐 대문자 넣는 느낌. 그러면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시간이 나오겠죠. 거기서 분만 추출해서 30분을 초과한 경우라면, 분만 시간 단위로만 표시할 거니까, 우리 hours 써가지고, 이제 시간만 출력해서, 추출해서, 이 족보를 만족할 경우에 1시간을 덜하는 게 t값이거든. 야가 조건, 야가 t값. F값은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C만 추출해서 시간 그대로 표시하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F값으로 넣어주면 되죠. 이 뒤에 가로는 무슨 가로냐면 if 가로가 닫힌 거예요. 요거.
그리고 뒤에 시간이라는 글자 붙여야 되니까 뭐 엔드를 쓸 수밖에 없죠. 시간 이렇게 여기 우리가 되지. 그러면 이거와 이거 요거에서 더하기를 하고요. 요거서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줄 아는지.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쉽다. 일단은 뭐 너네 하셔가지고 if 그대로 갑니다. 갈로 열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그 시간에서 분만 추출하거든요. 그 미니츠, mi만 치면 미니츠 있죠. 종료 시간 주소 찍고 C3 찍고 매기 시작 시간 주소 찍고 갈로 잡고 여기서 분만 추출되겠죠. 거기 30분을 초과한 경우가 조건이에요. 그럴 때 콤마 T값은 hours 가지고 C만 추출할까요? 그러면 C3 빼기 B3은 복사를 해도 되고요. 또 하도 찍어도 되고 저는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만 추출해서 30분이 초과했을 경우 원래 시간에서 1시간을 더하겠다 그 말이죠. 더하기 1, 콤마 그 외에는 hours 가지고 그대로 더 안 더한 값 원래 계산 그대로 시간만 추출해서 C만 추출하겠다는 말입니다. 가로 뒤에 가로는 if 가로가 닫힌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시간은 글자 붙이기 위해서 end 시간이라고 치면 2시간 요 2시간 맞죠? 밑으로 당기게 하시면요. 자동 채우기 그러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30분이 초과 안 됐으면 3시간이고 초과했을 경우는 1시간을 더해서 4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잘 돼요. 식으로 내봅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2번을 보시면요. 이제 또 문제 파악을 좀 할게요. 좀 지우고. 문제에서 지점명이 광화문이 인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그럼 다 줬거든. 다 줬거든. 근데 이제 어떤 함수 쓰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밑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쭉 들어가 있고 라운드가 3개나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을 때 다 쓰는 건 아니고 뒤에 보니까 함수 중 사용은 알맞는 것을 골라라 이거죠. 그럼 라운드에서 이제 뭘 써야 되냐면 나중에 계약 건수하고 계약 총액의 평균을 구할 거야. 데이터베이스 함수 가지고. 근데 지금 1의 자리에서 내림이니까 내림 동그라미. 내림은 반올림에서 라운드 다운을 써야 되거든. 음. 곤란해, 그죠? 예, 힌트가 있죠. 그 조건을 왜 나왔냐면, 원래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은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시험에 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 붙어 있는 경우라면 조건이 지점명이 영등포인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이건 따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라운드 함수하고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설명을 좀 드리면 이번 문제는 일단 함수 정리부터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 에버레이지는 어떤 함수냐면 전체 범위 콤마 부필 콤마 조건 범위인데 얘는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을 말하는 평균. 그러면 전체 범위 부필 조건 범위 도대체 뭡니까 하시는데 원래는 이 전체 범위는 원래 의미는 전체 표전체 범위를 지정합니다. 여기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예, 책은 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그리고 부필은 줄임말인데 구하고자 하는 필드명, 셀 주소를 찍으면 돼요. 혹은 열 번호 넣어도 됩니다.
야를 주로 우리가 또 프로젝션 필드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 마지막 조건 범위는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를 여러분들 지정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 조건은 꼭 시험에서 조건은 직접 입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심해요. 지금처럼. 이럴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고급 필터 조건 입력과가 똑같습니다. 두 개 이상인 경우. 한 개일 때 따로 이제 따로 필터명을 치면 되죠. 얘가 이제 올해 프로에서는 조건이라 적어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이라는 글자 말고 크리테리아라고 영어로 적어놨어요. 그러면 요거 잠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시 보여드리면요. 뭘 하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어 제가 이렇게 해서 갈로 읽잖아요.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이 크리테리아 이렇게 인수가 세 개 들어가거든요. 영어만 하셔도 공식을 힌트를 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는 이제 나 조건 입력할 거고요. 한 개 더 있죠. 라운드 함수에서 라운드 다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반올림은 반올림인데 뭐 반올림을 안 시켜요. 다운은 반올림 함수에서 나는 반올림에서 버리고 내림 함수라고 합니다. 버리거나 내리더라고요. 그죠? 내림 함수는 반올림을 시키지 않는다. 5 이상 되면 반올림이 되는데 5 이상 되도 안 되는 무조건 반올림을 안 시키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라운드 다운은 중요한 것은 라운드 다 공식 다 똑같은데 셀 주소 콤마입니다. 셀 주소는 우리가 제 공식에서 셀 주소는 그 결과값을 구했다 치고 결과값이 있는 주소를 보는 거예요. 결과값에서 반응을 시켰다. 그 말은 주로 시험에서는 요 자리 함수가 대입돼 있죠. 단 함수가. 함수 대입해서 그 결과값이 나오겠죠. 결과값으로 반올림 여부를 검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함수가 될 거고요. K값은 뭐냐? K값은 자릿수, 반올림 자릿수 값이에요. 그러면 K가 지금 1의 자리에서 내림을 시작해라 그 말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 1단위에서 반올림을 여러분들 시작하기 위해서는 K값이 음수, 음수는 양의 정수 자릿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양은 시작이 정수 자릿수인데 양 시작입니다. 그 마이너스 1은 1단위에서 반올림 시작. 반올림 여부를 검사를 시작한다 이거죠. 윗단위 10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 얘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개만 더 적어보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10단위에서 반올림 여부를 검사하고요. 100단위로 표식이 점점점 적어요. 한 10, 100, 1000만, 10만 이런 식으로 쭉쭉 갑니다. 지금은 이와 같다. 1단에서 반올림 여부를 검사를 시작해라. 그 말은 1의 자리에서 내림을 시작해라. 그 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여기에 들어가고 K 요 셀 주자리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요것을 두 개의 함수를 결합해서 구해볼 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 조건부터 입력을 해보면 조건은 K8부터 K9 입력을 했죠. 그러면 뭐 칠 필요 없고요. 지점명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광화문을 찍고 두 개를 선택하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건 여기에 가서 한번 클릭하고 엔터. 그러면 여기 조건으로 쓰면 돼요. 타이핑을 하도 되지만은 뭐 복사하기 좀 편하긴 편합니다. 타이핑화도 되고 야 조건 범위로 잡을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우선 제일 처음에 자 계약 건수의 평균을 구할 건데 여기서 구할 거거든요. 근데 한 개만 구한다면 관계없지만 야도 같이 구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옆으로 자동 채우기를 쫙 할 거거든요. 지금 따로따로 하면 안 됩니까? 되죠.
대부분 식을 두 번씩 넣어야 돼. 한 번으로 간다는 식으로 만들면요. 나는 전체 범위 잡을 때는 이 필드명을 포함해서 다 잡아요. 약 전체 범위. 그 다음에 야는 고정을 할 거야. 왜냐하면 자동 채우기를 요 옆에도 같이 구할 거거든요. 근데 야가 옆으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고정을 해요. F4키 한 번. 계약 건수를 구할 거니까 야를 찍을 거고 필. 야는 고정 아닙니다. 야 땡기면 야도 옆으로 바뀌겠죠. 야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 범위 마지막 야도 고정을 할 거예요. 야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자동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범위 고정, 조건 범위 고정 이 두 개. 요 구하고자 필드명 찍을 때는 그냥 그대로 고정할 필요 없고요. 그대로 찍고 땡기면 요로 바뀌니까 야도 같이 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라운드 다운이 먼저입니다, 항상. 라운드 다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D 에버리지가 들어가요. ERH. 그다음에 전체 범위는 다 잡아보면 되고. 제일 처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부피는 뭐냐면 계약 건수의 평균부터 구해야 되니까 계약 건수 필드명 주소를 찍으면 되고요. 조건 범위는 나중에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계약 건수니까 요거. 근데 이때 전체 범위가 하고 저 뒤에 무조건 고정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그래. 조건 범위 야 중에는 절대 청축. F4키 한번 자동 채우기 하기 위해서 절대 청축. 그리고 그 결과에서 반올림 마이너스 1을 넣는지 1변에서 반올림 여부를 검사하겠다. 다운이 때문에 그냥 잘라버립니다. 버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들어. 여기 답이거든요. 근데 고정을 해요. 잠시만 따로따로 하고 싶은데 하면 고정하기 싫으면 여기 한번 넣고 또 10번 넣고 고정할 필요는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잘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고정을 해서 쓰기 때문에 요것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 자, 그러면 조건 다 넣어놨고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H10에 가셔가지고 는 라운드 다운 RO만 쳐도 나옵니다. 라운드 다운을 더블 클릭 여기 이제 함수 평균을 구한 값으로 반올림 여부를 검사할 거거든요. 그 평균을 구하는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했죠. DA만 쳐도 D에버리지 있죠. 자, D에버리지 넣어주고 갈로가 열어주죠. 전체 범위는 뭘 잡아야 되냐면 올라가서 성명부터 계약 총액까지 야가 전체 범위. 야가 고정 안 시키면 옆으로 당겼을 때 야가 옆으로 움직이겠죠. 야는 고정입니다. F4키 한번 절대 참조 이렇게. 콤마 처음에 뭘 구할 거냐면 계약 건수를 구할 거거든요. 부필. 혹은 번호로 따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열 위치가 3으로 되고. 저는 항상 말하는 거지만요. 세리는 것보다 줄이는 게 안 편합니까? 또 최근에 뭘 3을 많이 넣었어. 그죠? 그거는 3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찍는 게 편하다고 봅니다. 3을 넣어도 되고. 금방. 조건 범위는 여러분 야는 고정 아닙니다. 야는 바뀌어야 되니까. 옆에 가서 야가 조건 범위. 야는 고정. 예, 자동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갈로다. 일단 이러면 뭐가 나오냐면 계약 건수 평균이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서 1단에서 반올림을 시작해라. 그 말이거든요. 정수 자릿수는 음수가 들어가죠. 콤마 마이너스 1이지. 너는 1단에서 반올림을 여부를 검사를 시작하겠다. 엔터 치면 답이 130이 나올 거고요. 옆으로 당기면 같이 금액이 나오죠. 42385 280 얘는 139 그래서 고정 하나 밀리거든요. 조건 범위하고 전체 범위는 고정입니다.
자, 보시고 틀렸으면 수정하십니다. 그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켜서 테스트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적었을 때, 왜 적지? 이 왜 찍지? 왜 잡지? 이걸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전체 범위 잡으세요. 잡았어. 근데, 이해가 안 돼. 이거 왜 잡는 건지. 근데 올라가면 공식을 적어놨잖아요. 올라가서, 그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공식으로. 어.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면 왜 잡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피드백을 하실 때 그때 워밍업 문제 풀었잖아요. 그거 가서 함수 워밍을 다시 풀어봐야 돼요. 음.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공식도 이해가 안 되면서 계속 기출만 풀어요. 그 답을 외운다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아무런 학습 효과가 없어요. 왜? 똑같은 문제 안 나오면 다 틀려버려요. 맞잖아요. 이것도 아이고 무조건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여러분들 왜 야가 들어가는지부터 알고 외워야 되니까요. 그죠? 이거부터 알아야 되지. 그래서 함수 문제는 외우는 과목이 아니다. 이해하면 패턴은 똑같이 문제가 가질 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번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3번 문제 보면서 또 접근해 볼게요. 3번은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 조건 1이고요. 이고니까 동시만족관계, 엔드 관계죠. 과학 점수가 60 이상 조건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 조건이 여러분들 뭐냐면 동시만족은 개수를 구하는 경우인데 밑에 보니까 비율, 영어 점수 60 이상이고 과학 점수가 60 이상인 학생 수잖아요. 그러면 두 조건을 동시로 만족할 때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카운트 if s가 나온 거고요. 카운트가 왜 나왔냐면 비율식을 보면 그런 60 이상 두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살려서 학생 수 나누기 전체 학생 수로 나눠라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 카운트하는 함수는 사실은 어떤 것을 이렇게 잡아도 똑같은 개수가 나와요. 여러분 요 개수도 인원수 알겠습니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죠? 요거도 여덟 명 나오고, 여덟 명 나오고, 어떤 거 잡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교재는 보통 이름을 잡아 놓은 이유가 이것을 반드시 잡아야지 정답 처리되는 건 아니고, 이거 어떤 거 잡아도 모두 정답입니다. 카운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책에서 왜 이걸 답안 처리해놨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험자들이 이렇게 잡아주면, 인원수구나. 이해하기 편하고 이름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카운트하는 함수하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3번 문제는 여러분들 카운트 if부터해서 카운트 오늘 했던 함수를 오늘로서 마스터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카운트 if에서 함수는 여러 조건 동시만족이죠. 조건 범위 1, 조건 1. 그 다음에 조건 범위 2, 조건입니다. 계속 있으면 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조건 만족시인데 이 동시만족이에요. 조건 만족시는 여러 조건 동시만족이에요. 여러 조건 동시만족.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S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는 야는 범위만 잡아주는데요. 카운터는 A 올약자입니다. 나는 범위에서 셀의 개수를 써요. 카운터는 빈 셀을 제외한 범위 안에서 제외한 모든 셀의 개수를 살립니다. 그래서 빈 셀 아니면 똑같이 살리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은 카운터 쓸 때 이거 잡아도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 잡고 안 씁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 식은 비율식이 있죠. 비율은 카운트 if s를 써가지고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조건 범위이 뭐냐면 영어 점수 범위 잡고요. 영어 점수 범위. 여기서 쌍따옴 치고 60 이상 조건 1이죠. 콤마. 조건 2는 이제 옆에 과학 점수 범위죠. 여기서 콤마 찍고 이상경 넣고 60이라 이렇게 하면 끝이죠. 식은 끝난 거나 요까지가 뭐냐면 문제에서 60 영어 점수 1점 이상이고 과학 점수가 60 이상 학생 수가 나왔고요. 카운타를 쓰면 되죠. 카운타 쓸 때 범위잡을 떴던 거 저하고 관계없지만은 여러분들 뭐 지금은 제가 책대로 좀 해드리면 이름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점수 범위자와 똑같아요. 이름 범위를 잡으죠. 여기 여러분들 답입니다. 요 개수에서 전체 개수 나누는 비율이 되는 거죠. 요거만 아시면 되죠. 그리고 조건 입력할 때는 반드시 쌍따옴표로 묻는다. 요거 연산자 때문에 됐죠. 작업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그럼 여기 가셔가지고 D23셀에 가서 써보면요. 는 카운트 if 쓰라고 가지고 발음성이 차이점입니까? 그 다음에 일단 영어부터 잡아볼까? 요 안에서 요 안에서 조건 범위이죠. 콤마 조건은 쌍따옴 치고 이상규 놓고 60 야가 조건 범위를 콤마 조건 1이죠. 그 조건 범위는 과학 점수 범위 안에서 콤마 찍고 60 이상을 찾겠다. 그럼 상담을 치고 이상 기어놓고 60. 알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인원수가 나오겠죠. 조건 둘 다 맞으면 몇 개가 탁 나올 겁니다. 그것을 전체 개수로 나누면 비율이 나누기. 카운트를 카운트. COU만 쳐도 나온다죠. 그리고 범위는 여러분들 여기에 이런 범위를 쭉 잡아주면 되지. 그리고 발로 닫고 그러니까 25%가 나옵니다. 시간 요금이 그대로 대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똑같이 배치를 똑같이 해드리면 보시고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3번까지 끝났습니다. 4번. 시험은 제가 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죠. 시험 쳐달라 부탁하는 쪽으로 말하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표 4를 보면요. 자, 휴가 일수인데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겠습니다. 공식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틀려놓은 게 없어요. 이 정도 실력이 되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일단은 if는 단일 형태로 쓸 거고요. year은 연도를 표출하는 날짜 함수입니다. y, 얘는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표출입니다. 이 공식이에요. 접근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지금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드리면요. 기준일과 입사일을 이용하여 근무연수를 구하야 됐죠. 그 근무연수가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 휴가 일수는 갈로 열고 기준 연도에서 입사년들 빼냈어요. 갈로 닫고 곱하기 3. 그러면 근무연수는 뒤에 보니까 지역에 따른 연차 일수를 더한 휴가 일수랬죠. 이 말은 지금 기준 연도
여기 보면요. 기준연도는 기준일에서 연도 구할 거고요. 이열 써가지고. 입사일에서 연도를 구할 겁니다. 이것을. 그리고 요 위에 거는 제가 색깔을 넣어드리면 떨어져 있거든요. 이 노란색은. 우리 여기서 자동 채우기를 할 거예요. 밑으로. 이 주소는 고정이라는 것은 먼저 아셔야 되고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곱하기 3.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연차 일수를 더한 효과 일수를 계산할 건데 검문 연수를 구하란 말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지역이 서울이면 여러분들 연차 일수는 5, 그 외에는 7. 결과적으로 수가 일수만 지금 나와 있고 검문연 수식은 기준의 입사를 뺀 거죠. 그 검문연 수에서 곱하기 3을 해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 if는 도대체 어디 쓰는 겁니까? 지역이 서울이면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if. 지역이 서울이면 이 조건 5를 더할 거고 그 외에는 T값은 5고요. 더하기 5를 효과일수에 더하기 5를 해주고 멀리 사는 지역은 그 외 지역은 여러분들 7일을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거요. 그러면 지역이 쏠리면 5일을 뭐 5일을 더해 주겠다. 그 말이구나. 그 외 지역은 좀 더 머니까 7일을 휴가일시 더 더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준 연도 빼기 입사 연도가 근무 연수라는 말이에요. 따로 뭐 근무 연시 들어있는 근무 연수는 기준 연도에서 빼기 입사 연도가 근무 연수예요. 그럼 근무 연수 사람의 그 사원에 따라 근무 연수가 다 틀리겠죠. 그래서 근무를 오래 했으면 무조건 곱하기 3을 하면 그만큼 휴가가 더 길어지겠죠. 어, 요 말을 넣는 거예요. 살짝 함정을 탁 띄워놓은 거죠. 근무 연수가 뭐지? 찾을 필요 없고요. 야, 근무 연수.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준 근무 연수에 따라서 곱하기 3을 해줄 건데 이거는 Q가 일수에 지금 들어가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근무 연수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실 때 너네가지고 우선 기준 연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로부터 쓰는 이유가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어를 쓰는데 위에 기준일 주소를 찍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주소는 여러분들 물론 절대 참조가 돼야 됩니다. 자동 채우기 때문에. 그리고 갈로 닫고 빼기 이렇게 진행하면 잘못된 이유가요. 식은 잘못된 건 없어요. 그리고 입사일에서 입사 연도를 여기서 추출할 거거든요. 입사일 찍겠죠. 입사일을 찍었어요. 입사일 셀 주소. 이건 고정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왜 잘못됐냐면 우리가 연산에서 우선 연산에 곱하기거든요. 곱하기 3 했던 걸 빼줘요.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 연산 우선순위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나누기가 빼기보다 우선 연산을 해요. 우리가 수학적 의미에서는. 저라면 야를 가로를 쳐줄 수밖에 없어. 뺀 값을 거문연수를 구한 값에서 곱하기 3이거든요. 가로를 가로가 우선 연산이에요. 그럼 뺀 값에서 곱하기 3을 한다. 야가 거문연수예요. 야. 그요 뒤에 더하기 이제 if를 할 때. 그럼 if 쓰는 이유는 이제 5를 대줄 것인지 7을 대줄 것인지 그것 때문에 쓰는 거지. if 발로 열고. 그러면 지역 주소를 찍고 나중에 요거 찍고 지역 주소에서
지역이 서울이면 좀 가까우니까 이 회사가 서울 쪽 회사라면 뭐 그런 의도에 만들었겠죠. 서울이라면 좀 가까우니까 5일을 더 더해줄게. 근데 뭐 부산이고 먼 지역은 사원이 그렇게 살 때는 7일을 더 더해줄게. 요것 때문에 입어가 어 여기 이제 답이죠. 나는 보죠. 가로가 여러분들 요렇게 있잖아요. 돼. 안에서 뺐던 값에서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쉽다는 이유가 이것밖에 없어요. 야는 그냥 이월수 가지고 찍어줍니다. 야가 거문연수에서 곱하기 3.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면에서 자, 뭐 검문 연수는 기준일에서 입사하는 연수이 검문 연수거든요. 그거는 가로 문자 내리고 이열. 검문 연수 위에 조치구간 고정 자동 채우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범위나 주소 무조건 고정입니다. 자동 채우기 안 하는 문제는 당연히 고정할 이유도 없죠. 그죠? 한 개밖에 안 가니까 이거는 고정. 발로 닫고 빼기 이열 이게 돼 있죠. 그래서 입사일에서 연도를 빼면 발로 닫고 이 자체가 여러분들 검문연수를 구한 거예요. 6가지. 검문연수 따라서 갈로 닫고 무조건 이 예산은 검문연수가 길면 그만큼 곱하기 3하면 항상 연수에 따라 3일이 많아지겠죠. 야가 검문연수에다 곱하기 3 하는 거고요. 거기서 더하기 지역이 서울이면 5일을 더 더해줄 거고요. 7일, 그 외에 제가 7일 더하는 것은 if, if, 발로 지역 주소 찍고요. 야가 이꼴 서울이면 서울 5를 더할 거고요. 그 위에는 7을 더하면 5,7. T값은 5, F값은 7이죠. F 치면 40일이 밑으로 삼죠. 41일, 40일, 46일, 35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0 보시고 잘못됐으면 바꾸면 되겠죠. 고정한 이유만 이해하면 되죠. 가로를 왜 치는지도 이해하면 돼요. 연산 이하부터 문제가 돼요. 가로를 한번 빼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와, 엄청난 주관식. 이거는 회사 오지 말아서. 그래서 이런 전혀 다른 값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가로가 우선 연산입니다. 된 값을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안 들렸죠? 지금 들립니까? 잘 들리죠? 음성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브이로그 함수를 쓰는 문제인데, 5번 문제는요. 왜 쓰느냐 이거죠. 표 자체가 이렇게 세로로 갔다 보니까 여러분들 열조의 함수, 브이로그 쓰는 거고요. 브이로그 함수는 1열이 여러분 학과 코드고 뒤는 학과인데 1열에서 여러분들 찾을 값을 여기서 힌트를 받아야 돼요. 공식에서. 학과 코드를 갖고 오면 내 학과 이거 줘야 되게끔 열어줄게. 줄게. 이 데이터 줄게. 그러면 되죠. 이거 갖고 온나 이거죠. 이거 줘야 되려면. 그래서 이제 브이로그 쓰는 건 경우인데 열로 같으니까. 브이로그 공식이 이렇습니다. 참조표가 주어지고 특정 열을 줘야 하는 함수다 보니까 브이로그 찾을 값 표범위 이하가 참조표 범위입니다. 열 번호 옵션인데 열조의 함수입니다. 찾을 값은 뭘 보고 하느냐면 참조표에서 1열, 2천열, 천열이 요겁니다. 어, 이것을 찾아온나? 그 말입니다. 야, 시키기. 그럼 우리 찾으러 가야 되죠. 요거 갖고 와야 되겠네. 그래서 옆에 가고. 친구는 너무 많아요. 야만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함수에서 레프트 함수가 왜 나왔냐면 여러분들 왼쪽 기준에서 수정하고 추출 아닙니까? 왜? 이 두 개를 추출해서 가야지만 이 D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프트를 쓸 수밖에 없죠. 찾을 값을 구해서 구한 값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주소에 있는 값은 안 됩니다. 네, 이 친구들이 너무 많네요. 야는 안 갖고 와야 되거든. 그때 레프트 쓰는 거고. 두 번째는 표범위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자동 채우기 때문에. 세 번째 열번호는 조회하고자 열번호. 몇 번째 열이냐면 우리는 지금 학과를 조회하는 거 표에서. 야, 무조건 1열, 야, 열번호 2. 그래, 야를 줘야 돼. 그럼 D라면 야를 찾아서 옆에 가서 야를 갖고 오는 것이죠. 이열이 가서. 그다음에 마지막 옵션은 무조건 0을 넣는 이유가요.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 0을 넣어주면 돼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한 겁니다. 숫자는 제가 조심을 했습니다. 이 평균 같은 경우는 사이값이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럴 때 0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빼고는 다 0입니다. 그래서 0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레프트와 같이 쓸 거거든요. 그럼 찾을 값자리 이제 레프트 써가지고 두 개 추출한 값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고. if 에러 왜 나왔냐면 이 함수는 여러분들 두 개를 추출한 값이 지금 이 표를 보니까 세 개의 합각 코드밖에 없잖아요. 없는 합각 코드가 있다는 소리죠. 어디에 여기 empty. 어, 야는 가봤자 야는 없네. 없애 에러 뜬다는 소리죠. 왜? 못 찾으니까. 근데 에러가 발생한 다음에 문제 보시면 코드 오류라는 것을 표시하라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 함수가 나온 거예요. if 에러 함수는 수식 콤마 값인데 이 수식에서 오류 발생 시 지정한 값으로 표시한 함수거든요. 수식 오류가 발생할 거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자, if 에러가 스타트입니다. if 에러 발로 열고 수식에 브이로그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레프트 쓰는 이유가요. 학번에서 두 개만 추출하는 여기 찾을 값. 그냥 학번만 찍은 거 하면 뭐 데이터 같은 게 없으니까 왼쪽에서 두 개 추출해서 갖고 와서 표로 갖고 갈 거예요. 야걸로 접근한다는 소리죠. 1열에서만 찾죠. 그리고 2열에 있는 데이터를 줘야 갖고 올 거예요. 열 번호 2. 옵션 운영은 정확히 일치한 값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제 조회가 되겠죠. 그런데 콤마 조회됐을 때 땅은 다 좋은데 아쉽게도 MT는 없다는 소리죠. 저 가봤더니 이거 없잖아요. 오류가 발생할 거다 이거죠. 그럴 때 오류 대신에 콤마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요거는 문자니까 쌍따옴표. 여기 이제 우리가 답이거든요. 요것을 한번 넣어보면. 자, if 에러부터 스타트입니다. if 에러. 그리고 일단은 브이로그를 쓰는 이유가 이제 조회를 해서 수식 자리에 브이로그인데 뭐 조회를 해서 에러가 안 뜨면 그대로 학과가 지킬 거고 에러가 뜨면 나중에 우리 코드 오류라고 넣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킬 거예요. 일단은 브이로그 진행해 보면요.
찾을 값 자리에는 레프트, LDFT. 그리고 왼쪽에 학번에서 두 개를 추출할 거예요. 콤마 2입니다. 콤마 2. 왼쪽에서 두 개. 발로 닫고 찾을 값, 콤마. 표 범위는 옆에 표가 주어졌죠? 노란색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저 제곱 왜 안 잡는 겁니까? 잡아도 관계없는데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데이터만 잡으면 됩니다. 어떤 건 잡는 거 있던데 잡아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하고 조회하려고 열하고 다 요거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냥 고정, 콤마. 그 다음에 왜 자동 칠 때는 고정을 한 거예요? 열 번호는 우리 학과 코드 옆에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열로 가야지. 우리 열을 조회해서 갖고 오는 거. 열 번호 1, 2, 열 번호 2.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럼 콤마 2고요. 옵션 값은 0을 넣는 이유는 정확히 일치한 값. 0, 발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나오고 오류가 있는 경우는 콤마 찍고 코드 오류라고 해야 되겠죠? 쌍따옴을 치고 코드 오류 발로 닫고 그 다음에 엔터. 오류 안 뜨는 것은 조회돼서 찍힙니다. 이 표에 가서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한 개 오류가 여기 오류가 뜨는 이유가요. 야 MT가 없으니까 요거만 코드 오류가 나와. 그리고 디자인 코드 오류 컴퓨터 디자인 미디어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요거 식은 요겁니다. 자, 여기서 어, 틀렸으면 요거 보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똑같이 여기 일어났습니다. 요거 닫기 하시면 되고요. 열기 찾아보기. 일단 상시 이해 문제이시 됩니다. 일단 입력 작업 보시면 입력 작업에서 우리가 바꿀 거 뭐 특별한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대로 치면 됩니다. 뭐 특별한 데이터 입력 뭐 애로사항 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그대로 치면 되고요. 기본 작업 120시트에서 그리고 이제 기본 작업 빼기 2시트가 이제 우리 옆에 시트 그겁니다. 자 일단은 야는 범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시 기출 문제 공이죠. 자 일단 1번 기본 작업 2시트 같다면 1번 A1부터 H1을 잡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셀 서식하도 되고 여기 아이콘 써도 되긴 되는데 저 컨트롤 1번 눌려가지고 셀 서식해서 한번 다 해볼게요. 병합화 가운데 맞춤은 맞춤 탭에 가서 가로 가운데고요. 셀 병합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셀 병합 후 가로 가운데. 이거 누리는 거 사실 똑같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궁서는 꿀꿀 탭에 가서 뭐 그 맑은 고딕대 있잖아요. 궁서가 막바로 보이면 선택하면 됩니다. 뭐 잘 안 보인다면 궁서라고 궁자만 쳐도 검색이 될 거니까 궁서 쳐야 되겠습니다. 더 치면 궁서 있네요. 자, 그다음에 크기는 18, 18, 18 하시면 되고요. 컬컬 스타일은 굵게 요거 세 개를 해주면 되겠죠. 밑줄은 밑에 없음 돼 있죠. 여는 실선 선택하면 됩니다. 실선 요 확인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첫 번째 1번이고요. 2번은 A1 셀에 더블 클릭 직잡에 갖다 놓고 앞뒤로 이런 특수 문자를 했죠. 미음 한자키 눌려서 같은 문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뒤에도 넣어주시면 되죠. 뭐 복사해서 갖다 붙이도 되고 다시 미음 한자키 눌려서 넣어도 됩니다.
효과 2번이고요. 3번은 A3부터 A4 또 병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 그 다음에 C3부터 C4, D3부터 옆으로 가야 되겠다. 옆으로. D3부터 G3, H3부터 H4죠. 한 개 더 I3부터 I4. 병합 가운데 맞추면 뭐 맞춤 그룹의 요 아이콘이죠. 병합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면 한 방이 다 된 거죠. 병합. 우리 아까 범위 잡았던 부분. 병합 B는 A3 요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병합이 잘 됐다면 여러분들 밑에 3번의 두 번째 줄에 A3부터 I4를 잡고요. 여기서 셀 스타일은 녹색, 강조색 6이죠. 그러면 똑같이 홈 탭에서 셀 스타일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은 여기 조금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눌려야 되지만 여기서 녹색, 강조색 6이죠. 그러면 요 강조색 번호는 요거만 잘 보면 돼. 6번. 야를 클릭. 그럼 그대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4번. I5부터 I14 잡고요. I5부터 I14입니다. 범위를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요에 대해서 말 거냐면 첨단의 구분기호는 곱자대에 원자 넣고 그것도 한번 해봤지만 컨트롤 1번 셀 서식 하셔가지고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되죠. 샵, 콤마, 샵 0을 먼저 선택하고 뒤에는 뭐 원자만 넣어주면 끝이죠. 몇 번 해봤으니까 원. 그럼 세 자리마다 쉼표 넣겠다 그 말이고요. 원자는 그 치면 뒤에 들어가죠. 확인하면 다 들어갔어. 그래서 샵, 콤마, 샵 0. 마지막 형식 있는 거 선택했지 않습니까? 요거. 근데 마지막 1단인 0으로 요건 여기 중요하죠. 이 샵을 해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예. 0에 들어 0, 1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 때문에 0으로. 자, 그다음에 5번을 볼까요? A3부터 I14를 잡고 이거는 항상 시험에 없는 테두리 있는 거 알겠습니까? 테두리 아이콘 눌려가지고 모든 테두리. 그다음에 한 개 더. 붉은 바깥쪽 테두리 항상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안쪽은 좀 보통 실선이 걸 굵죠. 그러면 쉽죠. 저 다음에 기본 작업 사용합니다. 일단 조건부 소식인데요. 조건부 소식은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데이터 범위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2급에서는 행전체 밑으로 조건 만족할 때 밑으로 색깔을 행방을. 그래서 밑으로 이제 조건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조건 서식은 우리가 주소를 찍으면 고정된 주소, 달러가 들어간 주소인 절대 참여가 됐죠. 손압으로 F4키 두 번 눌려서 행 부분은 고정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럼 그럴 경우 여러분들 일단은 문제 기본 작업 백인사 문제 패턴은 안다고 보고 문제 속에 제가 10만 조건 알려주면 되겠죠. 조건이 뭐냐면 대출 금액이 대출금 평균보다 큰 경우 크다. 평균 에버리지죠. 그래서 평균은 대출 금액 범위를 잡아줍니다. 요 대출 금액 범위를 잡았을 때 고정이 또 될 거거든요. 나는 고정을 풀면 안 돼. 요거만 대출 금액 셀 찍을 때만 고정을 여러분들 행고정을 풀어볼 때 대출 금액 셀 찍고 야는 F4키 두 번 행고정 해제입니다. 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절대 창조가 되니까 행고정 해제 밑으로 검사하기 위한 거죠. 자, 여기 조건식입니다.
주소 찍고 야는 범위 잡아볼 것이죠. 야는 크다. 야는 F 쌓기 두 번. 자,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이제 순서를 알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메뉴를 모르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안에 있는 식을 모르는 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는 경로를 모르면 심각한 거죠. 작업 순서하고. 그러면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다라고 저는 결론을 냅니다. 왜? 문제 보시면 A4부터 G16 영역에 대하여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뭐부터 잡아내요? A4부터 어디까지? G16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소신 기능 넣을 겁니다. 근데 요거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행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거 못 잡는 소리는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왜?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재수강 하지 마십시오. 한 방에 걸려라 소리예요, 제발. 자, 돈 아깝습니다. 자, 우선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홈 탭에 가서 내일도 못하면 또 안 되지. 그러면 할 말이 없고. 조건부 서식 갑니다. 그리고 세규칙. 그 테스트를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하면 눈치를 보거든. 예, 불안하니까. 안 했으니까. 자신 있는 분들은 팍팍 다 합니다. 자, 마지막 거. 지금 함수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능하는 건데 모르시면 안 돼요. 수식을 사용한, 이까지는 들어갈 줄 아는데, 이까지 기대했거든요. 여기까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조금, 일단은 요거 선택했다면. 자, 요거 적어줘도 사실은 이 답을 적어줘야 할 줄 아는 분들은 다시 피드백에서 조건 서식을 세 개 유형을 다시 풀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기출을 푸시면 안 돼요. 방법도 모르는데 기출 풀어봤자 다 뺏기는 것이. 자, 일단은 제 말만 들으면 떡이 나옵니다. 대출 금액 주소를 찍을까요? 그럼 대출 금액 주소를 찍으시면 찍으랬다면 또 이것 주는 또 많습니다. 시켜보면. 필드명은 절대 지정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처음부터 검사해야 돼요. 그리고 F4키 두 번.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참조가 해제되죠. 적 다 해지는 건 아니고 행 앞에는 달러가 없이 혼합 참조가 되죠. 그리고 왜 F4키 두 번 누른지 모르고 지금 따라 하시는 분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두 번 누른지 알고 따라 하셔야 돼요. 그냥 눌려니까 눌려보자. 그런 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왜 두 번 누른지 알고 하셔야 돼요. 크다, 초가. 근데 또 비교사한테도 아이가 아는 분 있어요. 초가 넣어보나, 뭐, 이거 넣고, 막, 야단 났습니다. 이거 넣고. 아, 이런 분들은 대책이 없어요. 네,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의 평균보다 크다, 초과. 이거는 왜 하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verage AV, 이거 다 쳐야 돼요. AVERAG, average, 발로요. 그리고 범위는 대출금액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발로 닫고. 이게 시 끝났거든요. 사실 참 쉽죠? 참 쉽습니다.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왜 그 행보소 행사하는 이유는 아셔야 돼요. 밑으로 조건을 검사하는 거죠. 그리고 서식은 넣으러 갈까요? 글꼴색, 표준색, 파랑, 붉은 기울일 것.
저는 진도 위주 수입이 아니에요. 아는 위주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진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3위까지 하고 종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라하는 거에 따라서 빨리 나갈 이유가 없죠. 잘 모를 때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락은 이겁니다. 지금 천천히 끝까지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잘 따라하시면. 붉은 기울인 꼴 하락 확인 마지막 확인. 자, 그러면 4행, 8행, 10행, 11행, 13행. 일단 여기 들어가야 돼. 4, 8, 10, 11, 13. 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잘 된 거죠. 자, 만약에 실패했다. 근데 중요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서식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0점 쳐야 됩니다. 그러면 아예 조건부 서식 규칙을 지우든지 규칙을 지우게 하든지 다시 하기 위해서 혹은 수정한다든지 그죠? 편집을 규칙을 편집할 수도 있죠. 이 방법은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도 편집은 뭐 한 번 배웠다가 아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알아야 돼요. 이제 종강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뭐 이러면 이제 좀 자, 일단 지우는 방법. 왜냐하면 시험장은 어쩌려고요. 지우개 하면 되고 편집하는 방법. 잠시 되돌리기 하십시오. 잘 들어갔죠? 만약에 내가 뭘 했는데 안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죠? 음. 그럴 때는 안에 두고 안에 두고 조건부 소식 가서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규칙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관리. 그리고 편집하고자 하는 규칙 선택이 되어 있고요. 범위를 잘못 잡았으면 적용 대상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서식이나 어떤 수식이 잘못됐다면 규칙 편을 눌려가지고 뭐 수식이 잘못된 요소 바꾸시면 되고 서식은 서식 버튼 눌려서 바꾸시면 돼요. 어디서 여기서. 그것이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음. 에이 뭐 이거 몰라도 뭐 잘 넣으면 되지. 시험장 가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아이고 학원에서 우리 쌤 말을 들을 걸 내가 이거 오줌 날라가 생겼네.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건모습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우는지, 어떻게 편집하는지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 한 개하고 맞출 겁니다. 분석 작업 1. 이렇게. 자, 분석 작업 부분합을 해야 되죠. 부분합을 하고. 저 이제 어떤 디테일한 설명은 없습니다. 포인트는 잡아드릴게요. 부분합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함수는 제가 일일이 지금 다 적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공식 안 했기 때문에 기능까지 다 적을 이유는 없죠, 이제는. 이제 정리입니다. 포인트는 부분합 기능은 정렬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밑에 보면 정렬은 업무 부서 기준으로 오름차순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 안에 두고 정렬부터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정렬 및 필트 정렬을 클릭. 그 다음에 첫 번째 살펴봅니다. 업무 부서 오름차순 눌려볼까요? 업무 부서 오름차순 맞습니다. 자 확인을 해볼까요? 잘 됐어요. 관리 부서, 생산 부서. 정렬했으면 부분합에 들어가는 경우죠. 부분합은 어디 있느냐? 저 끝에 개요 그룹이 있죠. 데이터 탭에 보면 부분합을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 부분합 창이 뜨죠. 여기서 여러분들 그룹할 항목은 그룹 했던 것이 그룹되죠. 업무 부서 별 돼 있잖아요. 첫 줄에 업무 부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 수당, 식대, 교통비 최대값이죠. 함수는 최대.
그다음에 기본급 체크, 수당 체크, 그다음에 식대 체크, 교통료 체크돼 있네. 자, 기본급 수당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식대, 교통비 4개 체크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됐다면 확인. 그러면 이렇게 요거 자 혹시 모자라면 경계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 비리가 되죠. 자, 여기서 기본금 10대 2개 나오셔야 되고요. 요거 10대와 교통비 나오면 되죠.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합니다. 한 개 더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만 바뀝니다. 채소라고. 채소. 왜냐면 끝에 보니까 채소를 계산하시오 돼 있죠. 확인. 확인하기 누르셔야 돼.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해제하시고 체크 해제하고 확인. 체크 해제 안 하면 얘가 없어지거든요. 그 없어졌다 실패했다. 뭐 다시 하면 되죠.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부은하 가서 내가 실패했다. 뭐 체크를 하고 확인 눌렸다. 뭐든지. 그거 다 알려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럼 정렬 때 남아있거든요.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부분합 실행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 최대니까 최대. 기본급 수당 여러분들 10대 교통비 확인.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 두 번째는 최소죠. 최대를 최소. 이거는 새로운 값 대체 체크가 이제 해제돼 있죠. 해제를 꼭 두 번째 완료하기 전에 해제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표 스타일 보통치를 할 겁니다. 표 스타일 범위 잡고. 자, 표 스타일 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선 표 스타일 넣기 전에 여러분들 개요부터 지우고 표다 넣는 게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표 스타일 넣고 개요를 못 지울 수 있어요. 바깥으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얘가 수정할 때 약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냐면 순서를 여기 개요 지우는 거 1, 2, 3, 4 개요거든요. 이거부터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개요 그룹의 그룹 해제라는 부분 눌러주시면요. 개요 지우기. 그럼 클릭하면 개요가 1, 2, 3, 4가 없어졌죠. 원래 얘는 윤곽 기호거든요. 원래는 옛날에. 없어졌고 다시 범위를 잡고요. 이제 뭐 넣을 거냐면 33일까지 잡습니다. 뭐 넣을 거냐면 우리 녹표 스타일을 넣을 건데요. 홈 탭에 가서 스타일 그룹에 뭐 처음은 아닙니다. 요 내용이 표 서식 눌려가지고 표 스타일 보통은 참조로 중간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중간 가서 몇 번이냐면 7번이죠. 7번째. 요거네. 그럼 이 표 서식 요거 맞느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범위 맞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들어가 보죠. 33회까지 들어가요. 워밍할 때 했던 건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 잘 됩니다. 예, 개요부터 지우고 표시를 넣는 게 낫다. 그러면 밖에 두고 했을 때는 보시면 밖에 두고 하면 개요 지우기 요 활성화 되거든요. 요로 지워야 돼. 저까지가 끝났고요. 내려오면 연결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